최근 태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발언이 터졌습니다.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 잘른 왕한 우이. 그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맹비난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는데요. 한국은 넷플릭스 덕분에 잠깐 뜬 나라일 뿐이고 볼 것도 없는 나라라는 발언과 함께 태국인들에게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을 여행하라고 추천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태국 전역에서 밴 코리아 운동이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SNS에는 샵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 제품 불매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태국 내 한국 음식점들마저 이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 태국인 유학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한 태국 여대생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양국 간의 갈등이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인 22살 태국인 유학생 린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방콕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셨고 관광객 손님들 덕분에 식당이 꾸준히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가게는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인 손님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방콕에서 운영되는 많은 작은 식당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게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왔죠.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예의 바른 행동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 손님들을 많이 접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다른 관광객들보다 훨씬 젠틀하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도 조용히 기다려주고 식사 후에 접시를 직접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죠. 반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가끔 무례하거나 청결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늘 깔끔하고 저에게는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호감과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어릴 적부터 한국을 좋아했던 것을 아셨기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하자 두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한국에 가겠다는 꿈을 이룬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오라고 격려해 주셨고 저는 부모님의 응원을 가슴에 안고 한국으로 향했죠.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나라였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깨끗한 환경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에 한국의 선진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숙사에 짐을 풀고 드디어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첫날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주변 학생들은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신기한 듯 쳐다보기만 했어요. 제가 처음 겪는 이 낯선 환경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위로를 받은 순간은 바로 학생 식당에서였습니다. 첫 점심시간 저는 메뉴판을 보고 당황했어요. 모두 한글로만 적혀 있어서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어를 조금 배워오긴 했지만 막상 메뉴판을 보니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 학생이라는 걸 금방 알아채시고 아주 친절하게 메뉴를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제가 고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비빔밥을 먹어봤어요. 아주머니가 추천해 주신 메뉴였죠. 그리고 그 비빔밥은 정말 최고의 맛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양념에 반했고 야채가 신선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그 식당을 가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가끔은 제가 시키지 않은 추가 반찬을 주시며 많이 먹어야 힘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낯선 나라에서 혼자 생활하며 느꼈던 외로움이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학생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수지였고 그녀는 제게 자신의 노트를 조용히 건네주었어요. 수지의 노트에는 교수님의 설명이 쉽게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수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수지에게 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언어를 배우며 친구로서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수지는 저를 주말마다 서울 곳곳의 명소로 데려가 주었어요. 특히 남산타워에 처음 올라갔을 때 서울의 야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지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지와 함께한 시간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수업 내용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어 실력도 차츰차츰 늘어났어요. 물론 여전히 향수병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수지와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응원이 저를 다시 힘내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태국 친구들에게서 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린, 큰일 났어. 태국에서 한국과 문제가 생겼대.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급히 뉴스를 찾아보았고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인 잘른 왕안 우이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였어요. 그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죠. 한국은 넷플릭스 덕분에 잠깐 뜬 나라일 뿐이고 볼 것도 별로 없다.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발언은 단숨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이 퍼지면서 태국 내에서 밴 코리아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SNS에는 샵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국 내 한국 음식점들까지 불매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마저 저에게 린,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뉴스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불법 체류 문제라는 더 깊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죠. 2023년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 체류자 중 78%가 태국인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한국에 남아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마약 밀매나 불법 노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경찰이 태국인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한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경계가 심화되고 있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나서야
한국 정부가 왜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법 집행의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밴 코리아 운동이 점점 더 격해졌던 것입니다.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저의 가족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한국인 손님들이 줄어들어 가게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부모님 가게는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던 곳이었는데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인 손님들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이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심지어 부모님은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시위에까지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어려움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러던 중 저의 오랜 친구인 수아가 한국에 오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고향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수아가 한국에 오려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아는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한국에 오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태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를 결심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 친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아를 말리려 했지만 수아는 저에게 같은 태국인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은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수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아가 경찰에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친구가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수아가 체포된 후 그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에게 내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수아는 강제 출국 조치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 역시 수아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태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국 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오늘 다룬 이야기에서 태국 여행업협회가 한국 관광에 대해 폄하 발언을 하며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태국 여행업협회 TTAA 왕아나논 회장은 이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이것이 협회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에 더 많은 관광객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K-ETA 제도로 인한 태국 내 불만과 반한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한국 입국을 위한 사전 허가 제도로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며 한국 정부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었고 이는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 태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송환된 사건이 불거지며 SNS에서 밴 코리어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대체 여행지로 중국과 일본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인들에게 한국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관광 명소가 많은 중국과 일본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급감한 수치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문체부와 법무부가 협의 중이며 방콕지사에서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방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발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불법 체류 문제, 입국 심사 강화 등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된 갈등을 보여줍니다.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태국과 한국 간의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두 나라가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한국과 태국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오길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